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주식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ABL 바이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상 시작 전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ABL 바이오가 문제가 있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극한 동의를 표해요. 그리고 시장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알테오젠의 쇼크가 있었습니다. 알테오젠이 뭐 속인 건 없어요. 속인 건 없지만 원래 알고 있던 수익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시장에 알려진 것보다 기대치가 상당히 낮게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죠. 하나가 터지고 하나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조 단위의 계약을 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슈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5천억 정도밖에 안 됐죠. 4,100억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뭐 로열티도 5% 생각하고 있었는데 2%밖에 안 된다고? 이런 이슈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 다 뭐 말하는 거하고 다 다른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실망을 했죠. 실망을 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패닉셀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나올 수 없어. 그럼 내가 원하는 금액대까지 상승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기관에 굉장히 강한 매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의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큰 손도 굉장히 많아요. 큰 손이 많기 때문에 대량으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바닥권에서 워낙 오래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알테오젠에 가겠지, 뭐 코스피 이전하면서 뭐 70만 원을 가겠지 생각했던 사람들이 야 이거 뭐 50만 원까지도 갔던 게 겨우 갔던 거였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10만 원에 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매물이 좀 나오고 그러면서 기관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또 뺐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100%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ETF 관련도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엄청난 매도가세가 나와 버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도 올릴 수도 있었는데 못 올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매도가 계속 어쩔 수 없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비중이 크겠죠. 네, 비중이 크죠.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ETF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뭐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뭐 엮여 있는 그런 ETF들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비중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도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ETF 지수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매도 뭐 여기서 실제 현물이 떨어지고 있으면 ETF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비중을 바꿔야죠. 이러면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겁니다. ETF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비중을 바꾸는 그런 부분까지 나오다 보니까 과한 매도세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 없었죠, 사실상. ABL 바이오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없죠. 근데 알테오젠이 그렇게 빠지면서 여기서 비중이 많이 내려가게 되니까 그 다음 비중이 어디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ABL 바이오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대량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과거에도 이런 경우들이 몇 번 있다. 그럼 좀 과하게 빠지긴 했어요. 이렇게 과하게 뺐다라는 거는 시장을 과하게 뺐잖아요. 과하게 뺐고 뭐 알테오젠도 과하게 뺐죠. 이렇게 20%까지 뺄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얘네가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술력이 바뀐 것도 아니고 기술력이 좋아서 많은 빅파마들하고 계속해서 기술 이전이 있고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변경이 된 게 없는데 너무 과한 그런 매도세가 나온 겁니다. 기관도 많이 팔았고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죠. 기관이 외국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았어요. 6,300억을 팔았습니다. 알테오젠에서만. ABL 바이오에서도 700억을 넘게 팔았어요. 보통 이러면은 다시 매수세로 만들어서 올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장이 로봇 장세로 갔죠. 로봇하고 뭐 우주항공 뭐 이런 쪽으로 좀 움직여 줬는데 뭐 이렇게 아래 꼬리를 올리면서 그래도 950포인트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굉장히 강력한 어떻게 보면 저항이거든요. 근데 꼬리로 930대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말아서 올리면서 그래도 끝난다라는 거는
되게 좀 굉장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950포인트 위에 있었고 코스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주를 굴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잖아요. 오늘도 현대차 끌어올리고 삼성전자 올리면서 지수를 올렸어요. 지수를 올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투자라던가 뭐 이런 부분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담았을 때 지수는 끌어올리는 걸 전제로 담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다시 여기서 950포인트 위에서 다시 끌어올리는 움직임을 만들기에는 제약바이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큰 폭의 낙폭을 보여주면은 다음 날에 다시 이렇게 바로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다시 올리고 이 절반에서는 뭔가를 하겠죠. 여기서 이렇게 더 뺀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그럼 하한가 갔어야지 차라리. 이해가 되시나요? 보통 이렇게 올려요. 윗꼬리를 남긴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주고 그런 다음에 움직임을 만들어가죠. 이 종목에서 누군가가 다 떠나가면은 안 좋은 건 외국인이고 기관입니다. 개인들도 물론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항상 뭔가 지수가 아니고 종목에서 급락이 나오던가 뭐 그런 움직임을 나오면 누가 과연 제일 손해를 볼까요?를 항상 여쭤보죠. 개인인가요? 아니에요. 개인은 혼자만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내 돈 내가 1억 가지고 매매하다가 예를 들어서 크게 물려가지고 1,000만 원이 날라갔어.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에 대한 나의 손해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죠. 기관과 외인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단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을 수 있어요. 기관하고 외인은.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돈이 많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지하고 올리면서 다시 이런 모습을 만드는 데까지는 얘네가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 많은 돈으로 올리고 내리고를 했는데 여기서 이거 한 방 쫙 뽑아냈다고 지금 그냥 끝난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겠죠. 알테오젠도 뭐 그렇게 해갖고 간다?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올려요. 죽이더라도 올려서 만들어 놓고 죽입니다. 주식 시장은 이렇게 쭉쭉쭉 빼기만 하는 대형주는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엄청 안 좋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상 뭐 트럼프라던가 일본 이 국채금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긍정의 내용은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막 그렇게 엄청 안 좋진 않거든요. 트럼프도 저게 뭐 하루 이틀이었어야지 이상한 소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GDP 연간 성장률이 20%를 달성을 할 거다 뭐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한 거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얘는 뭐 결국에는 뭐 타코라고 하죠, 여러분들. 타코라고 해갖고 결국에는 트럼프가 숙일 것이다로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하고 있는 그 관세 전쟁 같은 경우에도 많이 겁먹진 않아요. 뭐 그러면서 어느 정도 행동을 했던 뭐 덴마크 연기금도 있고 하기는 한데 그런 거와는 약간 별개의 움직임을 좀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법원 관세 판결이 6월 달로 넘어간 그런 움직임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고 종합해 본다라고 하면은 안전자산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맞지만 우리 증시가 그렇게 빠져야 될 만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닙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이슈는 이렇게까지 두 자릿수 하락이 나왔던 거는 알테오젠의 이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을 이렇게까지 뺄 일도 솔직히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방송에서 오늘의 빌런은 뭐 알테오젠이었다 막 이런 소리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거짓말을 한 거는 전혀 없거든요.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비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알려졌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주가에 영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시장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아니라고까지도 그거야 뭐 지켜 알테오젠 이야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ABL 바이오하고는 네 차이가 있습니다. ABL 바이오가 알테오젠보다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라이릴리가 지분 투자를 한 아시아 유일의 종목이다. 이것 기업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것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강조하는 아시아 유일 항상 최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일 당연히 유일이면 최초겠죠. 아시아에서는 이런 내용을 이제 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기술 이전이 좀 더 나오거나 중요한 계약을 따내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 반영이 되기 위한 자리에 있는 거지. 이걸 뚫고 내려올 만한 움직임은 없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던 17만 원대가 왔어요. 이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회예요, 기회. 위기가 아니고 이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렇죠. 20만 원 밑에서 19만 5천 원도 좋은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일라이릴리와의 관계 뭐 이런 거를 배제하고도 ABL 바이오가 달라진 게 있나요, 여러분들? 심지어 돈이 더 들어왔어요. 지분 투자하고 하면서 앞으로 아쉬운 거는 이번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뭔가 좋은 이슈가 안 왔다라는 건데 NDR에 대한 부분 잘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쇼크가 나오니까 문제인데 이제 3월 달에 또 유럽의 학회가 있잖아요. 이때 뭔가가 또 크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보통 큰 계약들이 4월 달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4월 달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부터 또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건데 이 17만 원대 유일하게 온 17만 원대가 남들한테 얼마나 좋은 자리가 되겠어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매수하긴 힘들죠. 왜 매수하기 힘드냐면 알테오젠 쇼크 때문에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지금 전반적인 이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맞고요.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손들이 못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반등이 나오고 이걸 여기서 말아 올리려나 보다. 그 사람들은 큰 손들은 여러분들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점 잡아서 뭐예요? 어차피 크게 올라가면 이거 큰 차이 안 나는데 이 밑에서 5% 비싸게 산다고 여러분들 시총 15조 가면은 이게 엄청 물론 크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방으로 더 빠질 위험을 안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옆으로 눕히기라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회 비용을 더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큰 손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어느 정도 내일 오전에 상쇄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상승폭이 나올 겁니다. 오늘 거래량도 어떻게 보면은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건 아니죠. 이런 움직임에 비한다면. 왜냐하면 800억을 넘게 뺐으니까요. 뭐 이때도 그런 일이 있기는 했는데 이때하고는 거래량 자체가 좀 달랐죠. 네, 그러니까 손도 많이 바뀌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도 위협이 될 만한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내일장에서 반등의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절호의 찬스가 17만 원대부터 19만 원대까지 한 번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뭐 두빌 이런 것도 많이 보시잖아요. 이때도 쇼크가 한 번 있었죠.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구간이 웬만하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내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보내고 나면은 잘 안 옵니다, 이런 데는. 이때하고는 또 좀 다른 이슈긴 한데 뭐 이런 모습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단일 종목이었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 외부의 문제였기 때문에 바로 다시 말아 올리는 경우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여기 박스권 안으로 들어간다. 재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박스권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내린다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여기 사이 박스권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밑을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커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그냥 계속 좋은 자리였던 거죠. 이때 샀어야 되는데 살 걸. 껄껄껄 자리예요. 껄껄껄 자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8만 원까지는 뭐 누가 매수해도 돼 그러면은 무조건 하라 그럴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뭐 누군가 여기서 만일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 왜 이렇게 빠지지? 이만큼의 하락세가 나왔네 하시는 분들은 물타기 좋은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에서 비중이 일단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관리방에서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워낙 저점에서 잡아놨잖아요. 여기는 다시 오지 않을 이건 또 설레발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찌되었던 간에 상승폭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뭔가 사인이 나갈 만한 게 있으면 제가 관리방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관리방이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기는 투자를 하자라고 슬로건을 걸고 있고요. 관리방은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종목,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에 의해서 매수 사인이라든가 매도 사인을 드린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주식을 하시면서 손실을 대부분 보세요. 작년도 시장이 좋았다 코스피가
30%가 넘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었으면은 손실을 보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회복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올해 6월 달까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 계좌를 좀 회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8081-7554번으로 회복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ABL 바이오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마이너스 20%야. 이러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도대체 타점을 잡고 가야 되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매수 타점이 나오면 추가 매수 타점을 좀 안내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네, 물타기 원래는 물 잘 안 탑니다. 비중을 그냥 늘리는 불타기는 해도 물타기는 안 하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런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포지션이 나오면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갖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단 유료로 진행이 됩니다.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 달에 8만 원 비싸지 않죠. 3개월에는 2만 원 할인된 22만 원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격만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다른 가격은 없습니다. 6개월이 있다, 뭐 1년이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뭐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딱 요것만 있어요. 저렴하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량 종목에 대한 안내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매도한 종목이 있죠. 네, 오늘 한국전력 지난 19일 날 매수를 해갖고 오늘 21일이잖아요. 어제 급등 나왔고 오늘도 상승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8% 그리고 1차 18%, 2차 20% 이렇게 해서 뭐 한 19% 이상 거의 뭐 이 이후에도 상승이 나왔으니까 20% 정도씩은 수익을 올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팔고 또 바로 매수한 종목이 있죠.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큰 상승폭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들어오셔도 바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걸로 이제 매수해서 혹시 뭐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있다라고 해도 회복을 하는 거죠. 뭔가 지금 내가 샀는데 마이너스 5%야. 근데 다른 종목이 좋은 게 있어 샀어. 상승폭을 만들어내네. 얘가 플러스 5%야. 그럼 일단 내 계좌는 안전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수익은 없더라도. 근데 얘가 더 갔어. 플러스 10%야. 얘를 정리할 때 얘를 같이 잘라내버리면 5%의 수익을 올리는 거잖아요. 전체 시드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물론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신 거는 제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못 해드리지만 네, 새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추천을 드리는 종목들은 꾸준히 안내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제가 볼 때는 요 박스권으로 언제 빨리 들어가느냐 18만 원 얼마나 빨리 넘기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내일 뭐 장 초반에 좀 빠지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러면은 네, 추가적으로 강력한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아서 올리면서 쭉 쏴버리면은 그때는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영상에 좋아요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우리 ABL 바이오 응원하자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저도 열심히 응원하면서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하루 푹 쉬시고 내일이면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빠르게 회복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계좌도 회복하고 우리 지수도 회복하고 뭐 주가도 회복하고 다 모든 게 회복하게 되는 내일이 됐으면 합니다. 자, 주강민이었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